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성과 코칭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두 가지 모드를 전환하는 전환력을 길러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스템과 원칙 그리고 창의력과 유연함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둘 중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시스템과 원칙, 그리고 창의력과 유연함,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는 힘, 그 전환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원칙이 더 중요하다. 창의력과 유연함이 더 중요하다. 그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 전환력을 기를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성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과 원칙을 중요하는 멘탈 모델, 마인드셋을 시스템 모델라고 정의하려고 하고요. 창의력과 유연함을 강조하는 마인드셋을 크리에이티브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모드를 오고 가는 그 전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모드와 크리에이티브 모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놀라운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반대로 창의력과 유연함,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모드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상황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반대로 굉장히 성과가 더디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은 안정적인 성과가 나오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창의력과 유연함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모드만을 사용을 하다 보면 반대로 뭔가 진행되는 일은 많고 시도하는 일은 많은데 딱 어떠한 성과가 창출이 되지는 않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 크리에이티브 모드와 시스템 모드, 이 두 가지를 전환하는 전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어떠한 일에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에 어떤 모드가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모드를 오고 갈 수 있는 전환력을 기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평상시에 시스템 모드와 크리에이티브 모드 이 두 가지 모드 중에 어떤 것을 더 자주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나의 마인드셋, 사고 습관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일을 할 때 어떠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하는지를 트래킹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을 남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자주 하는 생각과 말 행동을 한번 기록에 남겨보면서 원칙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시스템 모드, 또 창의력과 유연함을 강조하는 크리에이티브 모드, 어느 모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 두 가지 모드 중에 내가 어느 쪽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지 어떤 모드에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또 그의 생각은 어떤지를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모드를 오고 가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모드 전환 능력을 한번 향상시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일이라는 건 반드시 프로세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들이 연계되어져서 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일의 결과물로 성과라는 것이 창출이 되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적합한 모드가 있고 적합하지 않은 모드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사업을 구상 중이세요. 그리고 기획 단계에 있다면은 당연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적용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이제 구체화돼서 이제 비즈니스를 빌드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면 그때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스템 모드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 적합한 모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습관, 그리고 그 일에 맞춰서 나의 모드를 한번 적응해 보도록 하겠다, 전환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모드 전환을 위한 나만의 자기 선언 혹은 리추얼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에 맞춰서 적합한 모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순간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면 그 모드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드 전환이 필요함을 알리는 나만의 자기선언이나 리추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기선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셀프 토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나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이 일을 해볼 거야. 아니면, 지금부터 나는 시스템 모드를 사용해서 이 일을 진행해 볼 거야. 라고 직접 말로 여러분이 표현을 해보시는 거죠. 스스로 선언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모드에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의 뇌와 세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것이 자기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리추얼은 뭐냐면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그런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이 중요한 게임을 하기 전에 혹은 직전 혹은 전날에 어떤 매일 비슷한 행동을 루틴을 반복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세트와 세트가 전환되는 시점, 그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 타임에 대부분 명상을 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사람의 루틴이 되겠죠. 그런 루틴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 일종의 리추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루틴과 리추얼은 조금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어떤 게임이나 어떤 일을 준비하는 시점에 자기만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리추얼이기도 하지만 또 루틴일 수 있고 루틴이면서도 리추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추얼을 만들어 보는 것도 모두를 전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자기 선언이나 리추얼을 통해서 모두가 전환함을 나에게 알리는 그런 습관을 갖는다면 이 모드를 전환하는 전환력을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시스템 모드, 그리고 창의력과 유연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 모드,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모드를 균등하게 똑같이 뭐 절반, 반반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죠.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해서 왼손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원칙과 시스템 혹은 창의력과 유연함, 여러분의 역량과 강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드 중에 어느 한쪽을 더 잘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어느 한쪽에 강점이 있는 것이 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쪽만 사용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강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모드로 전환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도 왼손이 필요하고 왼손잡이도 오른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시스템 모드와 크리에이티브 모드 어느 한쪽에 강점이 있더라도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는 그 모드 전환력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보고 오늘 성과 코칭 15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모드와 크리에이티브 모드,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을 모두 다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는 전환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력을 기르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인드셋, 어떤 사고 습관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떠한 주어진 일마다 적합한 모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모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엔 어떤 모드가 적합한지를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 직관적으로 모드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판단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모드 전환을 위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자기선언 혹은 리추얼을 만들어서 나의 뇌와 나의 세포에 모드가 전환이 되어야 함을 알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환력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과 코칭 1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시스템 모드와 크리에이티브 모드, 이 두 가지 모드를 전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전환력을 기르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성과 코칭 15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